동시를 쓰는 우남이입니다. 2005년도에 문학저널에 바람 놓였구나 왜 3편으로 등단을 하였고 6년 뒤인 2011년도에 동시문학으로 비상연락 내 2편으로 신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4년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에 봄의 길목에서라는 작품이 수록되었고요. 조선일보의 단추 혼잣말이라는 작품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외에 2003년도에 친정어머니를 소재로 한 자전거를 타시는 어머니께로 전국민 편지쓰기 대회 장려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인 2004년에 묘사와 문학게임이라는 작품으로 토지문학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수필을 쓰고 싶었습니다. 대구문협 주최로 100일장에 여러 번 수필로 당선을 했고 본격적으로 수필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필 강좌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마침 지충 아동문학 교실이 열린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필도 배우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아동문학이다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수필 강좌가 개설되는 거예요. 2과목을 수필과 아동문학을 다 공부하게 되었는데 2011년도에 동시문학의 비상연락, 단추 그리고 봉숭아 씨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신인상을 받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을 주민들의 70%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자유가 더불어 많이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면 책을 언제부터 읽었느냐? 되돌아보니까 대학생 때부터 책을 읽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토지나 이런 책은 많이 읽었지만은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이 덕성여대 교수로 지냈던 그 김우종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참 많은 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분이 쓴 에세이집을 많이 구입하고 샀습니다. 책을 사면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마음대로 줄을 끌 수 있어요. 책을 읽다가 생각나는 문구가 있으면 제 생각을 여백에다가 적고 그리고 좋은 문장은 또 노트에 옮겨 적은 걸 고등학교 단짝 친구한테 편지를 쓸 때 적어서 같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뒷걸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은 눈 온 아침입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바꾸어 놓았다. 어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도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았을까. 이 짧은 시지만은 여기에 담긴 의미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바로 그겁니다. 내가 했는데 하면서 생색을 내지 말고 실천을 하더라도 조용하게 실천하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작품마다 다 색깔이 있어요. 작품마다 담긴 의미가 다 다르고요. 그 중에서 몇 편만 소개를 하면은 봄의 길목에서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자 가는 겁니다. 비상연락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이렇게 퍼지잖아, 그죠? 돌을 던지면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중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담았는 거고요. 단추는 오른쪽 옷깃 왼쪽 옷깃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가 단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따뜻하게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담았고요. 이 작품마다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동시를 보면서 이 작품에는 어떤 뜻을 담고 작가가 썼구나, 이 작품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 해석은 각자의 몫이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서 책을 읽으면 아마 이 책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송나라 때 후양수라는 학자가 삼다를 강조했습니다. 삼다가 무엇이냐 하면은 다도,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다자, 많이 써라, 다상력, 많이 생각하랍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라는 겁니다.
쓰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오고요. 쓰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한 번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퇴고를 해야 됩니다. 작품을 지금은 이런 식으로 썼지만은 나중에 읽으면 며칠 뒤에 읽으면 다르게 해석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퇴고를 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많이 쓰는데 꼭 시로만 쓸 것은 아니고요. 일기로 써도 됩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사생활 침입이다 이렇게 해서 일기 검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많이 쓰면 2번, 3번이라도 써라 한다는데 저는 일기 쓰는 걸 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시가 아니더라도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계속 공부하죠. 학교 마치고 나면은 학원에 가고 학원 갔다 와서는 또 숙제를 하고 하루 일상이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놓고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절대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을 읽으면은 이해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주어지더라도 이해를 쉽게 하면은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력을 길러주고 그리고 상상력을 많이 키워줍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수업이라 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하자 하는데 그 바탕이 전부 다 상상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책을 읽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냥 읽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지 않고 읽은 날짜를 노트에다가 적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 책 제목을 적고 그리고 누가 썼는지 그 다음에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적다 보면은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내용도 적게 되고 글 쓰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화감각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도동서원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데요. 도동서원에 보면은 속조물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속조물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를 써도 충분히 시를 쓸 수 있는데 도동서원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것들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써서 한 권의 책을 읽고 싶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오셔서 제 동시를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눈 오는 아침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많이 읽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름다운 말을 쓰게 되고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한몫 더 좋은 동시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